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주십시오. 자, 어떤 질문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네, 저쪽에, 네. 손 드신 분 계신데. 네. 저 더스타 장은경인데요. 일단 네. 피디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보면은 항상 겨울이나 산책처럼 동물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이번 시즌에도 동물 캐릭터가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서진 씨한테는 이번에 새로운 멤버들과 어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작 발표만 봐도 되게 케미가 좋은 것 같거든요. 호흡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새로 대신 이제 에릭 씨랑 균상 씨는 실제로 지내보시니까 방송에서 봤던 것과 다른 어떤 점이 있는지 조금 더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자, 어떠세요? 동물은 어쨌든 저희가 뭐 도시에서도 많이 이제 반려동물들을 키우지만 그 시골이라는 공간이 특히나 좀 정겨운 것 같아요. 동물들이나 또 우리 텃밭의 식물들 뭐 이렇게 같이 할 때 그게 정겹고 따스한 것 같아서 동물들 좋아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균상 씨 이렇게 섭외하면서 보니까 너무 이쁜 반려묘들을 키우고 있어서 뭐 여행 간다 생각하고 이번에 같이 데려오게 돼서 이제 있었는데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균상이한테 너는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너의 고양이들만 잘 관리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시골이라는 공간이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뭐 그런 촬영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캐릭터? 세 분 케미가 어땠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세 분 케미는 사실 너무너무 좋았고요. 왜냐면 여기서 낯을 가리는 사람은 정혁 씨예요. 이 셋 중에서 극도로 낯을 가리는 사람은 사실은 정혁인데 본인도 처음에 섭외할 때 그 부분을 제일 걱정했고요. 내가 사람들 근데 정혁 씨가 근데 흔쾌히 이걸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사실 서진이 형이 있기 때문이었고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불새 촬영할 때 정혁 씨한테 되게 잘해줬대요. 근데 오늘을 기대하고 그랬던 건지 어쨌든 그래서 정혁 씨 기억에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또 이제 두 분이 같이 하게 됐고 우리 균상이는 정말 티 없이 맑은 막내예요. 그리고 스스럼 없이 형들한테 잘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 공간의 분위기 자체는 사실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막내도 너무 잘하고 또 정혁 씨랑 서진이 형의 관계도 너무 좋고 또 서진이 형이 또 동생들 이 형은 원래 뭐 낯을 가리진 않으니까 그렇게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예,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자, 양정호 PD도 뭐 같은 질문에 대해서 뭐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어때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할 말씀 하세요. 괜찮아요. 예. 너무 낯가리지 말고요. 그래요. 네. 자, 어떻게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손 드는 분이 곳곳에 계시는데, 예. 가까이 계신 분, 어느 분부터? 네. 네. 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자. 네. 한국일보 양승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서진 씨께 질문 좀 드릴게요. 우선 농촌에서 어촌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그래서 농촌과 비교해서 아까 뭐 예고편 보니까 냉장고도 없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없다. 그래서 밥하는 것도 장작 피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농촌편과 비교해서 좀 어떤 면이 가장 고됐는지 좀 궁금하고 또 얼마 전에 뭐 TVN 10주년 시상식도 있고 차승원 씨랑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차승원 씨도 이서진 씨가 어촌 간다는 걸 알았을 것 같은데 대기실에서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번 편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고 또 두 분이서 나영석 PD 욕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면 좀 에피소드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사실 정선에서 뭐 어차피 가스레인지도 없었고 그때는 후라이팬 냄비도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냄비도 하나 있고 후라이팬도 하나 있고요. 사실 환경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집안에. 저는 화장실도 저희는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환경 자체는 지금 어촌이 더 좋은데 제가 그 농촌에서 생활할 때 오후만 되면 자꾸 이제 밖에 나가고 싶어 하고 그런 약간 음내 중독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를 못 해가지고 사실 어촌이 너무 답답하고요. 자꾸 밖에 어떻게 나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상점도 하나 없거든요. 그게 지금 사실 저한테는 가장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조만간 막 정말 어떻게 배를 타고 도망을 나갈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성원 씨하고 사실 뭐 차성원 씨는 얼마 전에 이제 농촌을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농촌을 보니까 제가 생활하던 농촌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거기는 뭐 냉장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구들도 많고 이래서 차성원 씨는 어촌이 더 힘들다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영석 PD 이건 뭐 항상 하는 거니까 이거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예, 뭐 하여튼 차성원 씨는 아마 어촌이 더 힘들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자,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네. 자, 예, 이쪽, 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 이서진 씨랑 나영석 PD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이서진 씨 최근에 큰 상 받으셔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큰 상을 받고 새롭게 또 선보이는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이라 또 약간 마음가짐 좀 달라지실 것 같은데 걱정은 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힘든데도 항상 이렇게 투덜대시면서 또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나영석 PD와는 언제까지 계속 예능을 함께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영석 PD님께는 이번에 새로운 또 조합을 신선한 조합을 보여주셨는데 또 어떤 강점을 생각하시면서 캐스팅을 하셨는지 또 특히 육균산 씨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삼시세끼에 대한 애정을 좀 몇 번 인터뷰 같은 거 통해서도 드러내셨던 걸로 아는데 그런 러브콜이 좀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아가지고 좀 놀랍긴 한데요. 근데 뭐 상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뭐 특별히 뭘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나영석 PD랑 그날도 얘기한 게 딱 그날까지로 다 있는 걸로 상 받은 거는 그날 이후로는 다 있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큰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영석 PD랑 언제까지 일할 건지 물어보셨잖아요. 뭐 나영석 PD도 언젠간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둘 다 뭐 시기를 잘 봐서 둘 다 안 될 것 같으면 헤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라고 하셨는데 대충 몇 년 보세요? 글쎄요, 지금도 위태위태하지 않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우리 나영석 PD, 예. 네. 그런 점이 서진이 형과 저의 맞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도 시청자분들이 서진이 형을 외면하는 순간 가차 없으려고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물론 제가 이 형 너무 좋아하지만, 근데 공과 사는 저희는 늘 엄격하게 구분해요. 아니다 싶으면 늘 그거는 뭐, 일말의 여지도 두지 않고 서로 깔끔하게 돌아설 겁니다. 그리고, 캐스팅 부분에 대해서는 균상이 같은 경우는 사실 먼저 러브콜을 보냈던 건 사실 저였어요. 제가 이 친구 그 드라마 나오는 거 보고 뭐 그때도 한번 어떤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는 뭐 늘 어떤 그 사람의 인성 생각 이런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력 이런 거는 잘 모르고. 근데 어쨌든 그 같이 작업을 한 드라마 스태프들의 추천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고 밝고 건강한 친구라고. 그래서 그때 어느 한 인터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균상 씨도 또 말 나온 김에 그래서 한번 또 우리가 만나봤더니 실제로 들었던 것처럼 너무 생각도 바르고 건강한 친구여서 뭐 정말 주저함 없이 캐스팅을 하게 되었었고, 정혁 씨 같은 경우는
이서진 씨가 낯은 안 가리지만 그렇다고 크게 정을 주지도 않거든요. 아니, 전형적인 차가운 사람인데, 근데, 그래서 저희가, 누가 이 서진영 옆에 이렇게 좋은 파트너로 또 설 수 있을까, 태견이 이후에, 태견이하고는 인간적으로도 참 친한 관계여서 잘했었는데, 태견이 이후에는 누가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 드라마에서의 드라마에서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어쨌든, 정혁 씨한테 물어봤는데, 예상외로 서진영, 낯은 넘어가려지만 서진영 너무 좋아한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또, 예상치 못하게 요리나 낚시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뭐 이보다 더 완벽한 캐스팅은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진짜, 정혁 씨는 사실 삼고초려 했어요. 왜냐면, 정혁 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일한 단점이 낯을 가려서 예능 프로를 잘 안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나긴 설득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예, 또 다른 질문 있는 분, 예,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쪽에, 예. 네, 오마이스타 김윤정 기자입니다. 이서진 씨께 질문 있는데요. 그 차승원 씨가 농촌으로 갈 때 그때 기자간담회에서 뭐 어촌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질문에 나영석 PD님이 누군가 가겠죠라고 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게 결정이 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이서진 씨도 기사로 접하게 되셨는지 만약에 기사로 접하게 되신 거면 얼마나 당혹스러우셨는지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나영석 PD를 자주 만나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도 일 얘기는 전혀 안 하거든요. 예, 완전 다른 사적인 얘기만 주로 하고 사실 뭐 전부터 저한테 미리 통보하고 뭐 일을 한 적도 없잖아요. 뭐 따지고 보면은 맨날 속고 뭐 갑자기 얘기해서 일주일 뒤에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저도 나영석 PD한테 뭔가 일적으로 뭐 미리 얘기를 들을 거라는 그런 큰 기대는 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기사를 보고 접했고 또 이 인간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게 뭐 그래서 뭐 또 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전 물어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준비 다 되면 어련히 얘기하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예. 네, 그랬군요. 예. 자, 마이크 드시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TVN 공무원이라는 별명 잘 아시죠? TVN 작품 워낙 많이 해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공무원은 주기적으로 쭉 이렇게 생활비도 나오고 하는 그런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 정년도 보장되고. 그렇죠. 예, 예. 뭐 큰 상도 주시고 예. 예, 앞으로 쭉 오랫동안 있을 생각입니다. 예, 아마 저 TVN에서 정년 퇴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예. 뭐 곳곳에서 손을 드시는데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그쪽부터, 예. 네, 저 스포츠 동아의 백솔미 기자입니다. 나영석 PD님께 질문 드릴게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이서진 씨하고 차승원 씨와의 같이 조합은 어떨까요? 두 분이 한 편에 어촌이든 농촌이든 함께 출연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될지 한번 상상은 해보셨는지요? 네. 네, 상상은 당연히 해봤고요. 근데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으면 너무 이삭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얼마 전에 그 시상식 끝나고 뒤풀이하면서 이런 얘기 우리끼리 농담으로 하긴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분한테. 이 두 팀이 같이 콜라보해서 출연하는 순간 아마 그때가 삼시세끼는 마지막 회가 될 거라고. 그게 시청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그림이겠지만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의 세레모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특별판이나 정말 삼시세끼가 수명이 다해서 언젠가 그만해야 될 때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저는 두 팀의 개성이 뚜렷하고 두 분이 하는 스타일이나 방식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들만의 개성이나 어떤 캐릭터를 시청자분들에게 더 잘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네, 이쪽에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네. 자.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임효진 기자입니다.
그 나영석 PD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편에도 이제 게스트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도 화려한 게스트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서진이 형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좀이 쑤셔서. 근데 왜 좀이 쑤실까요? 남들은 다 바쁜데 왜 자기만 그렇게 좀이 쑤신지 모르겠는데, 일을 하라고 좀이 쑤시면. 근데, 뭐 늘 그렇게 밖을 바라봐요. 어디 가고 싶다. 누구 안 오냐. 어디서 엔진 소리만 들리면 게스트 오니? 막 이러면서. 담장 너머를 바라보고 그러는데, 글쎄요, 뭐, 게스트 부분은 사실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구청편이는 처음부터 게스트를 없이 가려고 4명의 멤버로 시작했다면, 여기는 어쨌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3분만 모시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막상 첫 회를 찍어보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공백이 없는 그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셋의 케미나 한만으로도 당분간은 충분히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뭐 게스트가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첫 촬영 끝난 후 저희끼리 제작진끼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분간은 없어도 되겠다. 나중에 진짜 뭐 이 체제가 안정이 되면 혹시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게스트 투입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당분간 손님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쪽. 네. 네, 안녕하세요. 저 MBN 스타 유지혜 기자입니다. 네, 양정호 PD님하고 에릭 씨하고 윤균상 씨한테 하나씩 질문 있는데, 네. 양정호 PD님은 이제 나영석 PD님이랑 같이 이번에 연출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좀 임하는 각오나 이번에 연출 포인트가 어떤 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에릭 씨는 멤버들 없이 예능하는 게 처음이세요. 그래서 좀 새로울 것 같았는데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신화 멤버들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멤버들 초대하게 된다면 어떤 친구 초대하고 싶은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윤균상 씨는 막내로서 좀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지, 그리고 적응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정호 PD부터 답변 들어보죠. 네, 저는 삼시세끼란 프로그램을 전부터 조연출로 계속 함께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이 아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좋은 점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 있다면 제가 삼시세끼 정선편을 끝낼 때 엔딩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그림을 못 다 보니까 서진이 형이 뭔가 정선편을 마치면서 좀 좋았다든지 뭐 행복했다든지 그런 훈훈한 말씀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전편을 다 뒤져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이 끝날 쯤에는 서진이 형이 좀 좋았었다라는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게 바람입니다. 예, 그걸 좀 미리 따놓지 그래요.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저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나영석 PD랑 같이 일하면서 제일 크게 배웠던 게 뭡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괜찮아요. 예. 네. 영석이 형은 저한테 늘 말씀하시는 게 스태프들이 행복해야 되고 출연자가 행복해야 된다. 예. 그렇다면 뭐 프로그램도 잘 될 것이다. 저는 그 얘기를 믿고 일단 서진이 형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에릭 씨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신화로 데뷔 이후로 단독 고정 예능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하고 즐겨보는 프로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두려움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예전서부터 1박 2일 매우 좋아하면서 큰 시청자였었고 그때 은지원 씨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좀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저희가 뭐 가수로서 무대에 서거나 연기자로서 작품에 들어가거나 예능으로서 활동하는 건 저희한테 직업이잖아요. 근데 1박 2일 같은 저런 좋은 동료들과
또 저런 환경이 나의 직장이면 굉장히 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은지원 씨를 좀 부러워했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또 나 감독님 예능들을 보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단독 예능을 한다면 저런 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의를 받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도 그 한편에서는 그 생각이 계속 여지가 남아 있어서 사실은 그게 큰 결정하는 동기가 됐던 것 같고, 멤버들은 뭐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네가 나가야 우리가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그 콘서트 때 기자 간담회에서 나 감독님한테 한번 러브콜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끼리도 감독님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은 당연히 우리를 캐스팅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알려보자라는 뜻에서 예. 전지 씨가 감독님 성함 3글자를 가지고 삼행시까지 지어가면서 아,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어필을 했고요. 그 삼행시 지금은 기억이 납니까, 혹시? 대충 운 한번 띄워볼게요. 기억이 안 나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뭐 그런 게 있었고, 또 만약에 멤버들 중에서 또 한 명이 온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멤버 중에서 앤디가 저하고 성향이 굉장히 좀 비슷해요. 근데 유일하게 다른 점이 낯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뭐 요리 잘하고, 그리고 또 저와 다르게 굉장히 좀 꼼꼼하고 깨끗한 성격이라서 일단 앤디가 오게 되면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수 있어서 앤디를 좀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남자 게스트가 오면 과연 이서진 씨가 좋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은 갑자기 또 뜨네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요. 네. 자, 막내 답변 들어볼까요? 네. 섬에 가서 뭐가 힘들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섬에 가 있는 시간들이. 근데 하나 힘든 거를 진짜 굳이 하나를 꼽자면 그렇게 뜨겁고 햇살이 좋았는데 장작이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 붙이는데 이제 서진 형이랑 같이 너무나 애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데 와서 잘 적응하는 법은 저는 막내니까 그냥 막내답게 형들 말 잘 듣고 형들이 하라는 거 잘 하고 그냥 신나게 즐겁게 그리고 밥 맛있게 먹고 있다가 왔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렇게 날씨가 좋았는데 왜 장작은 젖어 있었을까요? 글쎄요. 감독님 왜 젖어 있었을까요? 예. 혹시 제작진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까?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 예. 양정호 PD가, 왜 젖은 장작 사건에 대해서, 예. 저희가 보통 이 촬영을 하기 전에 네. 똑같이 어떻게 이분들이 하실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네. 시뮬레이션이란 걸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균상 씨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장작을 펴보고 했었어요. 이건 예, 사실입니다. 그때는 젖어 있지 않았는데 네. 하루 만에 젖어서 저도 많이 당황을 했고 네. 예. 오해를 하실까봐 절대 일부러 물을 뿌리거나 하지 예. 않았다는 거를 알아주셨습니다. 그 제작진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 예. 젖은 장작은 이렇게 해서 왜 그랬는지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저쪽에, 손 드신 분이 많아요.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끝에, 네.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연아 기자라고 합니다. 나 PD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PD님께 저번 편에서는 되게 배우들이나 그 출연자분들한테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좋은 환경을 이렇게 배려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10주년 특집이라는 이유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올해잖아요. 저번 것도. 그래서 10주년이라는 명분은 약간 조금 핑계 같은 느낌이고 뭔가 다른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출연자분들의 고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초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핑계가 맞고요. 저희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고창편도 처음부터 그 만제도에 계실 때부터 그분들이 막 냉장고니 다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랑 작업을 하면 할수록 그분들은 뭐가 있으면 그걸 잘 사용해서 더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내주시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더 폭넓은 경험을 보여주고 이런 좋은 출연자였다면 글쎄요. 그 이서진 씨 같은 경우는 그 반대편에 서 계신 분이에요. 그런 거 줘도 글쎄요. 아마 냉장고 팔아서 딴 거 하려고 그런 생각이나 하시는 분이지 뭐 냉장고를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가스레인지를 줘도 어차피 뭐 요리 자체를 잘 할 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시세끼는 사실 오리지널은 정선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그래도 어떤 그 안에서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보는 게 원래 이 프로그램의 취지였기 때문에 고창편에는 고창편만의 또 매력을 살리는 방법으로 만들었다면 여기는 조금은 더 야생에 조금은 뭐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나가는 그런 매력을 좀 그런 매력이 이서진 씨한테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마이크 전달, 예, 저 앞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스타서울TV 홍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나영석 PD님이랑 에릭 씨한테 각각 하나씩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PD님께는 만제도에 이어서 이번엔 등량도를 찾았어요. 등량도를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네. 에릭 씨는 낚시가 원래 취미라고 하던데 아까 보니까 뭐 불가사리를 낚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실제로 공개는 안 됐지만 아직 좀 잡혔는지 후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등양도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뭐 만제도 이후에 새로운 섬을 찾아서 정말 남해랑 서해 뭐를 다 훑고 다녔어요. 수십 번의 답사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섬을 갔었는데 만제도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역시 때묻지 않은 자연과 뭐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것만큼은 변함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접근을 했고, 근데 등량도라는 섬이 육지하고 그리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관광 스팟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섬 주민들이 그냥 거주하시는 그런 섬이어서 어떤 상업적인 때가 묻지 않았고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고 게다가 우연처럼 그렇게 육지하고도 또 그렇게 멀지 않아서 초보 선장이 운전을 해서 가기에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등량도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에릭 씨. 네, 일단 낚시가 취미였었는데 저는 민물 낚시를 좋아하고요. 그 중에 사실 뭐 민물 낚시를 아버지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좀 조용한 곳에서 찌보는 걸 좋아해서 민물 낚시를 첫 번째로 좋아하고 그 외에도 이제 친구들하고 뭐 바닥 배 낚시에서 원투 낚시나 루어 낚시까지는 해봤는데 저희가 있는 등량도는 지금 감성돔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고 돔 낚시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안 해본 게 구멍치 돔 낚시입니다. 그래서 뭐 근데 제가 또 항상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글로 배워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정보들이 다 모여졌을 때 행동을 하는 스타일인데 요번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탕을 쳤습니다. 불가사리 개가 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막내가 활약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민상이한테 다음번에 나갈 때는 이제 요리 분담이 다 돼 있으니까 저는 요리를 하고 형은 밭일도 하고 동생 낚시 나갈 때 배운전도 해주고 동생은 이제 거의 낚시 위주로 전념할 것 같은데 낚시할 때 배에서 원투를 바깥쪽에 던지고 돔 낚시를 반대쪽으로 던져야 돔들이 민감하니까 그런 거를 제가 정보를 얻은 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나영석 감독님이 너는 낚시 얘기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셔서 저는 요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예. 본의 아니게 스포일러가 하나 나왔네요. 예, 낚은 거는
불가사리가 전부였다. 예, 더 이상 없다. 예, 그건 우리가 예, 낚시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첫 촬영하고 난 다음에 예. 저희가 낚시는 끊어야 될 것 같아. 그냥 요리에 집중하는 게 시청자를 위해서나 널 위해서나 좋을 것 같아. 낚시는 취미로만 촬영 아닐 때 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서진 씨가 갑자기 또 자기는 소시적의 상어 낚시 전문가였다면서 상어 잡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쪽에는 문태공, 저쪽에는 상어 낚시 전문가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상 나왔더니 예, 균상이 혼자 잡았어요. 둘은. 그래서 낚시는 균상, 하여튼 정혁이는 어쨌든 요리 쪽으로 좀 전공을 제가 좀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막내가 뜻밖의 수학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잠깐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 예. 어떻게 낚시 해보니까 잘 되던가요? 어땠어요? 쉽더라고요. 예. 그냥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네. 그냥 던졌는데 참 제 걸 잘 물어줘가지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잘 잡았습니다. 제가 바다 낚시는 많이 안 해봤지만 민물 낚시를 오래 한 경험으로는 고기가 생선이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좀 사는데 균상이가 되게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래요. 자, 니네 얼굴 한번 보자 이러면서 낚싯대를 던졌다면 형하고 저는 넌 올라오면 회야 이런 생각으로 낚시를 던지니까 고개들이 좀 무서워서 피하지 않았나. 동생한테는 이제 종류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와 마리수를 우리 막내가 또 해줬습니다. 그래요. 예, 막내 활약 좀 기대해 보고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자, 계속 질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질문일지. 자,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뉴스핌 이영경 기자입니다. 저 이서진 씨께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계속 나영석 PD와 작품을 해 오시다가 어서옵쇼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나영석 PD와 이제 삼시세끼로 재회하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옥태경 김강규 씨가 아니라 이제 윤균상 씨와 에릭 씨와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어떤 동생들인지 함께 하시면서 어땠는지 그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소감, 시상식에서도 그러셨는데 삼시세끼 진짜 망할 줄 알았다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삼시세끼 어촌편 3는 어떨 것 같은지 그리고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삼시세끼는 그 전부터 제가 계속 하던 프로니까 이렇게 새로운 프로를 한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어서옵쇼 같은 경우는 그냥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서 좀 제가 이렇게 특별히 사람들을 자주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어서옵쇼를 하면서 사실 종국이나 홍철이처럼 좋은 동생들도 알게 되고 거기 나온 게스트 좋은 사람들도 알게 돼서 그런 점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서옵쇼에 대한 기억도 굉장히 저는 좋게 가지고 있고요. 삼시세끼는 섬이라는 이제 지역이 달라지고 이제 멤버가 좀 바뀌긴 했지만 또 사실 정혜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시세끼는 일단 그 집에 타는 냄새가 자욱하거든요. 정혁이한테는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정혁이 같은 경우는 저하고 벌써 한 오래전에 드라마를 같이 했을 때 그때 정혁이가 거의 처음 연기 막 시작할 때여가지고 굉장히 저를 잘 따라주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기억도 있고 그 후로도 가끔 연락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좋은 동생이고 균상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순수하고 생각 없는 친구라서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약간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키는 일 너무 잘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전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제가 할 일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좋은 두 멤버였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전에 광규 형이 허리가 많이 아파서 많이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할 일보다는 균상이한테 일을 많이 시킬 생각입니다. 네. 자, 이거 어떨 것 같냐는 그런 질문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요 3에 대한 예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삼시세끼를 제가 처음에 할 때도 100% 망한다. 될 수가 없다라고
했었고, 사실 저는 꽃보다 할배 갔다 와서도 이런 프로를 왜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저는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렇게 보는 눈은 사실 없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대신 뭐 저는 항상 그냥 제작진한테 물어보는 편이에요. 네. 어떻게 될 것 같냐, 잘 될 것 같냐. 뭐 저는 제가 출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오늘 그 제작진들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다들 뭐 내일 방송이니까 다들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되게 좋다라고 얘기해줘서 뭐 잘 되겠죠. 뭐 나영석 PD가 운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얘기 나온 김에 에릭 씨한테 잠깐 질문 더 줄게요. 예. 그, 이서진 씨하고 불새 이후에 12년 만에 다시, 예. 네. 만난 거잖아요? 예. 오랜만에 만나니까 느낌이 뭐 어떻던가요? 처음 만났을 때하고. 뭐 그때 봤을 때 모습이랑 일단 외향적인 부분도 똑같은 것 같으시고, 예.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형은. 그래요? 예. 그리고 그때 제가, 형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데뷔작 바로 다음 작품이어서 거의 첫 주연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첫 작품에서는 선배님이 없었고, 선생님들만 계시고, 바로 이제 위에 선배님들이 없어서 사실 그때는, 굉장히 정신이 없었고, 불새할 때도 사실 큰 작품에 좀 비중 있는 역할로 들어가서 많이 부담도 되고, 좀 어리버리할 때였었는데, 형이 이제 주인공 중에서 제일 형으로서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이 챙겨 주시고 그랬던 것들이 사실 마지막 작품 또 오해영 때 사실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 제의를 받기 전인데도 사실 왜냐면 그때 제가 또 오해영 때에서는 여러 배우들이 있지만 그리고 여러 배우들 한 10명 되는 배우 중에서 예지원 누나 빼고는 제가 거의 제일 선배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입장이 또 돼 보니까 서진이 형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예전에는 형들이 촬영 끝나고 이럴 때 다들 모아갖고 뭐 밥도 사주고 이렇게 좀 통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서는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가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형 생각이 좀 났었는데 또 마침 이런 제의가 와서 안 그래도 서진이 형 생각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길래 서진이 형 너무 좋다고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예.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됐나요? 예. 자, 혹시 질문 더 이상 없으세요? 네. 자, 그래요. 예. 우리 막내가 느끼기에 사실 첫 촬영하기 전에 뭐 대충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예상한 게 있을 거예요. 예. 그 예상하고 실제 촬영을 해보니까 요런 부분이 가장 다르더라 하는 게 있던가요? 정혁이 형의 요리 실력이요. 저는 정말로 이번에 섬에 가서 많이 못 먹을 생각을 하고 끼니를 때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요. 예. 정혁이 요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혹시 이번 촬영 시작한 다음에 몸무게가 늘었습니까? 늘 것 같아요.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예상외로 잘 먹고 있다. 예, 막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방송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네, 자 없으신 것 같죠? 예, 궁금증은 다 해소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출연진을 대표해서 우리 맏형 이서진 씨의 인사말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차성원 씨 요리 실력에 밀려서 저희가 많이 홀대받았는데요. 예. 이번에 자신 있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차성원 씨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차성원 씨를 버금갈 만한 그런 요리사를 구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항상 요리 실력에서 딸렸는데 이번에는 요리 실력으로 뭔가 보여드리고요. 또 그 요리사 옆에 마당새 머슴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 힘이 가장 센 것 같아요. 예, 강호동 씨 빼고 제일 센 것 같으니까 그런 점들 많이 생각해 주셔서 매주 금요일 밤 9시 15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연진의 대표 마지막 인사 들었습니다. 저 바로 내일입니다. 10월 14일 금요일 밤 9시 15분에 TVN 30세기 어촌편 3 방송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걸로 오늘 제작 발표에 모두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예. 자, 와주신 분들께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작 발표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